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아버지, 나도 힘들어.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이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놓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님. 이제 남은 건 텅 빈 밥상과 적막한 방 한 칸뿐입니다.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형제들. 이게 과연 고려장과 다를까요? 부모님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올까? 혹시 이번 명절엔 올까? 그런데 기다림은 계속되는데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변했다. 50대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큰애 유학 보낸다고, 작은애 학원 보낸다고, 남들처럼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 먹고 싶은 거 한 번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 외국에서 제대로 공부하면 평생 잘 살겠지. 그 믿음 하나로 대출을 내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해외에서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 자리 잡으면 모실게요. 아버지, 이제 곧 집도 살 거예요. 그 말 하나 믿고 오래된 아파트 한 칸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요. 엄마,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흔한 안부 전화마저 끊겼습니다. 집도 팔아 유학 보냈고 재산도 다 정리해 학비로 썼다. 하지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조용한 방뿐이었습니다. 자식은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모는 남은 돈이 없어 병원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엔 간단한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말할 때쯤 이미 부모님은 가진 걸 다 내어준 뒤였습니다. 노후 준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았으니까요. 예전엔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빠듯합니다. 결혼해도 각자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모 부양을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라 여깁니다. 이제 현실을 볼까요? 60세 이상 부모님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분들은 겨우 10명 중 1명. 반대로 혼자 사는 부모님 40%를 넘었고 곧 절반이 될 거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38%,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7명.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0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일이 된 거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자식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도 많아졌죠.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더 이상 효도 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릴 때 누군가가 늘 자신을 보호해주는 환경이 지속되면 그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내어주는 관계가 계속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는 늘 나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입니다. 즉,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은 부모를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챙기겠지. 이런 사고방식이 형성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노력할 필요 없는 관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부모는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독일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는
10명의 자식을 돌보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 이 세상에 효도 적금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만 자식은 부모를 계산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자주 못 가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뒤에 늘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따라옵니다. 부모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챙길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힘드시면 우리가 모실게요라는 말, 진짜 현실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일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둘째, 부모도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에게 의무감이 강할수록 피로감이 쌓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면 먼저 매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부모가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 애는 다를 거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중에 자식이 돌봐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노후를 위해 본인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기 전에 내 삶을 지키세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을 위해 준비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부모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 함께하는 밥 한 끼, 잘 지내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부모는 버려지지 않았다. 단지 떠밀렸을 뿐. 엄마,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형, 나는 힘들어. 내가 모셔. 누나, 넌 딸이잖아. 부모님은 딸이 챙겨야지. 이런 대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모님은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는 많았습니다. 다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아프고 거동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서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은 짐처럼 돌고 돌았습니다. 첫째 집에서 몇 달, 둘째 집에서 몇 달, 셋째 집에서 또 몇 달.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제 동생네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부모님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라는 이름뿐인 배려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받아들인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왜 부모님을 서로 미루는 걸까요?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가 기본이 된 시대, 부모님을 모시면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없다. 자녀 교육비 부담, 부모님 모실 여력 없이 아이들 키우기도 벅차다. 개인주의 확산, 각자 책임져야지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부양보다는 요양시설이 대세. 내가 모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들은 효심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시면 생활비는? 간병비는 얼마나 나올까? 우리 가족과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까? 결국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장 부담이 덜한 선택지로 보내집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더 안전해요.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부모님도 편하게 계시는 게 낫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양원에 가신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자식들이 편하라고 온 거지. 난 원하지 않았어. 낯선 곳에서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아프다고 하면 혹시 더 미안해할까봐 말을 못하겠어. 부모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은 오려나? 이번 명절에는 오겠지.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과거엔 부모님을 직접 모셨지만 요즘은 효심 배달 시대입니다. 명절마다 찾아뵙는 대신 선물을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영상통화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부담은 줄이고 마음의 짐은 덜고 싶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린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주 찾아가진 않아도 요양비는 꼬박꼬박 보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건 비싼 선물도 많은 용돈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짐처럼 떠넘기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부모님을 미루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챙겨가 아니라 우리 함께 챙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더 늦기 전에 찾아뵙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비싼 선물도 많은 용돈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직접 찾아와 주는 것.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조만간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에 갈게요.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이런 말들은 부모님께는 기약 없는 약속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부모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바쁘면 굳이 연락 안 해도 돼. 내가 잘 지내면 됐지. 이 말을 믿고 안심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착각입니다. 매일 혼자 밥을 차려 드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TV를 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기대하지만 광고 전화뿐입니다. 부모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혹시나 손주 얼굴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바쁜 애한테 부담될까? 부모님은 그저 조용히 참고 스스로 외로움을 삼킵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30% 높입니다. 치매 발병 확률은 60% 증가하며 우울증 위험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하루 한 갑의 담배보다 더 해롭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고립된 부모님은 스스로 말수를 줄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들수록 뇌 기능도 함께 퇴화됩니다. 결국 부모님의 삶은 나는 괜찮아 라는 말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하세요. 자식이 먼저 챙기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참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대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동네 모임, 경로당,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바쁠까봐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 걸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알아가세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온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하세요. 부모님께 물질적인 지원보다 진짜 필요한 건 관심과 연결입니다. 용건만 말하는 전화는 의미 없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짧은 식사, 가벼운 산책,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세요.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진다면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부모님을 잊지 마세요. 곧 갈게요라는 말이 부모님께는 기약 없는 약속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아버지,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낼까요?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곧 연락할게요라는 말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 엄마, 아빠,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남긴 방 한 칸. 낡은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공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전화를 했다. 딸이 손주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날은 참 행복했다. 부모님의 하루는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 부모님은 그걸 꼭꼭 적어두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냉장고 안, 우리가 좋아했던 반찬이 가득합니다. 장롱 속 오래된 봉투에 접어둔 용돈이 있습니다. 서랍 안, 우리가 어릴 때 보낸 엽서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난 후에야 그들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게 된다. 그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할 걸. 그때 같이 밥 한 끼라도 먹을 걸.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이제야 후회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셨는데,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내디뎌야 했는데, 다음에 갈게요.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이런 말들은 결국 오지 못한 약속이 됩니다. 부모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연락해야지. 그렇게 하루, 한 달, 몇 년이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우리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재산도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